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캐슬과 에버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6위의 뉴캐슬입니다. 맨유와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2%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올드 트래포트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부상으로 이탈한 기간이 길었던 조엘링톤이 바로 선발 렌트리에 복귀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조엘링톤의 복귀로 인해 중앙에서의 힘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시즌 뉴캐슬이 전방부터 압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팀임을 감안하면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장 전역을 누비는 조엘링톤의 복귀는 천군만마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수비적인 이슈는 짚고 넘어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후반에는 선수들이 지친 기색을 꽤 보이는 편인데 올 시즌 허용한 9골 중 7골을 후반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맨유 역시 유로파리그 일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선수들의 체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상황임은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이삭, 크라프트, 달로우, 리치, 생막시맹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4위의 에버턴입니다. 맨유와 토트넘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좋은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토트넘전에서는 철저하게 라인을 낮추고 맞춤 전술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가 사무의로 전술을 바꾸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실점이 늘어나면서 리그 최소 실점 자리를 뉴캐슬에게 넘겨준 상황입니다. 라인을 내리면서 철저한 역습 중심의 전술을 짜고 있음에도 2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깊죠. 물론 고드프리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플랜 A로 고려했던 3백 대신 4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최근 보여주고 있는 실점 제어 능력을 좋게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결정자는요. 타운젠드, 고드프리, 홀게이트, 패터슨, 미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에버튼은 수비진 줄부상으로 인해 플랜 A였던 3백을 미처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을 최대한 내리면서 대응하고는 있지만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너무 잦은 데다 낮은 곳에서 공격이 시작하게 되면서 득점력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뉴캐슬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다음은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8위의 리버풀입니다. 맨시티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리그 반등의 계기는 마련한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마저 무너졌다면 팬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졌을 수 있지만 결국 경기를 잡아내면서 안필드는 아직까지도 원정팀의 무덤이라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변화는 4-3-3이 아니라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들면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점입니다. 최근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상당했기 때문에 양풀백의 오버래핑을 자제시키고 중원에서도 철저하게 홀딩 역할을 주문하는 모습입니다. 홀란드를 지워버린 반다이크의 활약도 절대적이었는데 아놀드 대신 밀러가 라이트백으로 출전하면서 팀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클럽 감독이 맞춤 전술을 잘 가져온 셈이 되었습니다. 결정자는요. 체인벌린, 아르투르, 마팁, 디아즈, 케이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2위의 웨스트햄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패배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중인데 모예스 감독이 단조로운 롱볼 전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선회한 이후 상승세를 확실히 타고 있습니다. 이 전술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역시 파케타가 엔트리에 합류했기 때문인데요. 파케타 합류 전에는 중앙에서 공을 풀어줄 선수가 부족해 전방으로 향한 크로스와 롱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지만 파케타의 합류로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도 차용할 수 있게 되었고 스카마카와 보원도 양질의 패스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자는요. 주마, 코넷, 아거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5 언더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입니다. 일단 리버풀이 최근 팀의 노쇠화와 기동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유의 빠른 역습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지난 경기에서는 철저하게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디아스의 부상과 누네스의 부진으로 인해 공격적으로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웨스트햄도 공간을 최대한 내주지 않는 수비적인 전술로 일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머스와 사우샘프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0위의 본머스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면서 승격팀의 돌풍을 제대로 보여주는 중입니다. 감독 교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시즌 2부에서도 보여주었던 강한 압박 위주의 플랜으로 매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초반에는 압박 시퀀스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아 고전했지만 현재는 완벽한 시스템 하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압박 시도를 하고
하고 있는 팀은 본머스입니다. 결정자는요, 켈리 브룩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8위의 사우스햄튼입니다.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웨스트햄에게도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하면서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이미 하센 위틀 감독의 경질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스햄튼의 현재 최대 약점은 실점 제어 능력인데 하센 위틀 감독 특유의 압박 전술이 후반에는 선수들의 전반적인 체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라이스의 동점골은 후반에 터진 것이었고 올 시즌 후반에 실점을 기록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 지은 것은 한 경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라비아 리브라멘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가 2부 리그에서도 쓸쓸하게 써먹었던 압박 위주의 전술이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압박이 가해졌을 때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비적인 약세와 공격 시의 답답한 전개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본머스 역시 압박 상황에서는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사우스햄튼도 압박 위주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기를 잡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5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